차갑고 분주한 지하철역.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 한 구석에는 16살 소녀 지민이 낡은 옷을 입고 작은 종이컵을 들고 앉아 있네요. 지민의 눈빛은 멍하고 손은 추위에 파랗게 얼어 있습니다. 오늘도 별로 모이지 않았어. 지민은 종이컵에 담긴 몇 개의 동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겨우 빵 한 개 살 돈이 모였을 뿐이죠.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지민은 이곳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민을 지나칠 때 시선을 돌리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며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지민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 배고프다. 지민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하지만 지민은 이미 배고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저 견디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하철역의 계단을 내려오는 우아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78살의 백만장자 할머니 영희가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지하철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고 지하철역 밖에는 그녀의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영희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런 지하철역은 그녀에게 낯선 공간입니다. 오랜만에 낡은 추억을 찾아 이곳에 발을 들였을 뿐이죠. 그때 영희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 있는 지민에게 닿았습니다. 뭔가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네요. 영희는 천천히 지민을 향해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희와 지민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와 가난의 극명한 대비가 그려지는 순간이었죠. 왜 이렇게 추운 곳에서 구걸하니? 영희가 지갑을 꺼내며 지민에게 다가갑니다. 처음에 지민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영희를 올려다봅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지자 지민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살 곳이 없어서요. 지민의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희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려다 실수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지민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지민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분, 제 할아버지랑 똑같아요. 지민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다시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내 할아버지라고? 영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지하철역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인연의 시작이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전쟁 때 가족과 헤어졌대요.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희는 지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죠. 지하철역의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항상 어디선가 가족이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지민은 낡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들고 있던 사진과 비교해 보니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솟아오릅니다. 전쟁 중 헤어진 오빠의 얼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곧 돌아올게라고 약속했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오빠.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혹시 이름이 무엇이었니? 이정호라고 하셨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 정호. 내 오빠 이름이야. 두 사람은 지하철역 근처 벤치에 앉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진 후 어렵게 살아남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민은 할아버지가 전해준 단편적인 기억들을 공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과거에 대해 말씀하시기 싫어하셨어요. 슬픈 기억이 많다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의 슬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 했죠. 부모님은?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할머니와 살다가, 할머니도 작년에. 말을 잇지 못하는 지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지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슬픔은 이제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지민아, 나와 함께 갈래? 내 집에서 이야기를 더 나누자.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영희의 차를 타고 가는 길, 지민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고급차를 타는 것은 처음이었죠. 영희는 가끔 백미러로 지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영희의 집은 지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지민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앉아 있으렴. 따뜻한 차를 가져올게. 영희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지민은 거실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희의 성공적인 삶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교 모임, 유명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업상 수상 기록들. 하지만 가족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차 2잔을 들고 돌아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남편은 15년 전에 떠났어. 자식은 없고. 지민이 따뜻한 차를 받아들며 영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당당함 뒤로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은 항상 비어 있었단다. 영희가 옛 앨범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빠와 헤어진 후 나는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어. 영희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속에는 어린 영희와 그녀의 오빠가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 행복했던 시절, 가족이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우리 가족은 원래 잘 살았단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갔지. 부모님은 폭격으로 돌아가시고 오빠와 나는 피난길에 올랐어. 그러다 혼잡한 피난민 속에서 서로를 놓치고 말았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포와 슬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이후로 나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어.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지. 처음엔 작은 가게였는데 점점 커져서 지금의 재벌 기업이 되었단다. 지민은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도 항상 열심히 일하셨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운명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빠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혼란스러운 시기였어.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지민은 자신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예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편지를 펼치자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필체야. 편지에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던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 후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으로 살면서 겪었던 차별과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찾으려 했던 노력들. 마지막 문장에는 영희야, 내가 잘 지내길 바란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날 찾고 있었구나. 영희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녀의 단단한 외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슬픔이 이제야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했고 특히 어린 여동생을 걱정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창문 앞에 앉아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시곤 했거든요. 영희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오빠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60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 비록 오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손녀를 통해 다시 연결된 인연이었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알아보자. 영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두 알고 싶어. 그날 밤 지민은 영희의 집 손님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깨끗한 이불, 따뜻한 온기. 길거리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지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민의 할아버지에 관한 정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정호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 그의 가족관계, 거주지 등 모든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돈은 상관없어. 최대한 빨리 알아봐줘. 영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오빠의 흔적을 이제야 발견했으니 한시가 급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지민은 어색하게 포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족한 식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영희는 지민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의 손녀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민아, 학교는 다니고 있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학교를 그만뒀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영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제부턴 학교에 다시 다녀야 해. 내 나이에는 공부를 해야지. 지민은 놀란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곧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갈 거예요. 무슨 소리니?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가족이야. 오빠의 손녀라고. 절대 다시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내일 아침에 깨면 다시 차가운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때 영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지민아. 영희가 전화를 끊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빠. 아니, 내 할아버지의 기록을 찾았어. 정말 내 오빠가 맞아. 변호사가 찾아낸 기록에 따르면 이정호는 전쟁 후 새로운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차별을 받을까
두려워 과거를 숨겼던 것이죠. 그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꾸렸고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셨지만 늘 돈이 부족했죠. 그래도 제게는 최고의 할아버지였어요. 영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부와 명예를 쌓아가는 동안 오빠는 가난하게 살았다니. 만약 조금만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오빠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만났더라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인연이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우리가 만난 것도 분명 때가 되어서일 거예요. 영희는 지민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오빠는 만나지 못했지만 오빠의 손녀를 통해 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지민아,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묘소에 함께 가자.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빠를 만나러 가고 싶구나. 주말이 되자 영희와 지민은 함께 이정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공동묘지. 지민은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생전 처음 오빠의 묘소를 방문하는 것이었죠. 여기에요. 지민이 작은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묘비에는 이정호 1932-2010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드디어 찾았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이 지났네. 미안해. 더 열심히 찾지 못해서. 지민은 할머니의 묘 옆에 있는 할아버지의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제 하늘에서 다시 만나 함께 있을 테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동생을 찾지 못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영희는 가져온 꽃다발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편지도 함께 놓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난 60년 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오빠의 손녀를 만난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영희 이모 만났어요. 지민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찾던 여동생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저 혼자 아니에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오빠의 흔적을 찾았다는 사실, 그의 손녀를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지민아, 이제부터 너는 내 가족이야. 오빠 대신 내가 너를 돌볼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묘소 앞에서 오랫동안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이정호가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소를 나와 차에 탄 후 영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민아, 나에게는 많은 것이 있단다. 재산, 회사, 명예. 하지만 가족은 없었어. 이제 내가 내 가족이 되어 주었으니 나도 내게 도움이 되고 싶구나. 지민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모님, 저는 그냥 할아버지의 가족을 만나서 기뻐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아니야, 지민아. 내 할아버지가 고생했던 것처럼 너도 너무 어린 나이에 고생해왔잖니.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내 꿈을 찾아야 해. 영희는 운전기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내로 가요. 백화점에 들를 거예요. 지민은 놀랐습니다. 백화점이요? 그래,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지. 옷, 학용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님. 저는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지민아, 나를 행복하게 해주렴. 오빠를 위해서도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니?
지민은 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백화점에서 영희는 지민에게 여러 옷을 사주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교복, 평상복, 신발, 가방. 지민이 필요할 만한 것들을 모두 골랐습니다. 지민은 처음으로 새 옷을 입어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구나. 영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널 보면 기뻐하실 거야. 백화점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영희는 지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도울 거야.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꿈이라. 삶이 고단해서 꿈 같은 것은 포기했던 지민이었지만 어릴 적에는 분명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웠어요.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림? 정말? 오빠도 어릴 때 그림을 잘 그렸단다. 내가 아플 때면 항상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주곤 했지. 지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전자가 자신에게도 이어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다는 건 몰랐어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힘든 생활 속에서 그런 취미는 사치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영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결정됐다. 내가 미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다음 날 영희는 지민을 데리고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했던 지민은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학교 측에서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영희의 영향력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미술학원에도 다닐 거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내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민은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술 시간은 지민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민은 항상 자신이 그린 그림을 영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희는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민의 그림 속에는 활기와 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할아버지예요. 지민이 초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지만 그 속에는 지민의 따뜻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오빠랑 닮았구나. 눈빛이 똑같아.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지민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민아, 내가 재단을 하나 설립하려고 해. 지민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단이요? 그래, 이정호 재단이야. 너처럼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지. 오빠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그가 못다 이룬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 지민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될 거야. 미술을 계속 공부하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민은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모.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화가가 될게요. 영희는 지민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널 응원하실 거야. 다음 날 영희는 변호사를 만나 재단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류 작업, 기금 마련, 운영 방안 등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라 오빠를 기리는 영원한 추모의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지하철역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거예요. 영희가 변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옷,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거예요. 변호사는 영희의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여생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오빠를 위해서도, 지민이를 위해서도. 영희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불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빠의 이름과 지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지민이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그리는 지민의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다가가 지민의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영희가 지민의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그림에서 시선을 떼고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역이에요. 제가 있었던 그곳. 영희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지하철역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앉아 있는 작은 소녀와 그 앞에 서 있는 우아한 노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우리의 첫 만남을 그린 거구나.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요. 절대 잊지 못할 날이에요. 영희는 지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란다. 그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한 달 후 이정호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업인, 정치인, 언론인 등 영희의 인맥이 총출동한 자리였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희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공과 부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할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약간 떨렸습니다. 이 재단은 제 오빠 이정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는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져 힘든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청중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영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대부분은 영희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오빠의 손녀 지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자 제 새로운 가족입니다. 지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중을 바라보며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지하철역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없었죠. 하지만 영희 이모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민의 솔직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감동했습니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 재단이 저처럼 희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는 지민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긴장된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지민이 더없이 대견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영희와 지민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지민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단 로비에는 지민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재능이 있구나. 한 유명 갤러리 관장이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 너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구나.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지민의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와 지민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지민아. 영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몰랐구나. 지민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님 덕분이에요. 이모님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셨으니까요. 영희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일이 많단다. 다음 주 화요일 영희와 지민은 함께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니까. 그들은 큰 봉투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도시락과 새 옷, 그리고 학용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호 재단의 첫 번째 봉사활동이었죠. 지하철역 구석구석에는 지민처럼 홀로 지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영희와 지민은 그들에게 다가가 준비한 것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지민이 먼저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여기 있었어요. 지민이 한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아이들은 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지민의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지민은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지하철역 근처에 쉼터를 만들 예정이에요. 영희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은 믿기 힘든 꿈과 같았을 테지만 영희와 지민의 진심 어린 모습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은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그녀는 그 지하철역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돕는 위치가 되었죠. 인생이 이렇게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영희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모님을 만나서. 아니야, 지민아. 영희가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운이 아니라 인연이야. 우리는 서로를 찾아야 했던 거야. 지민은 영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맺어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정호 재단은 서울 시내 여러 곳에 청소년 쉼터를 설립했고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며 미술 활동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개인전이 유명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었죠. 내일이 드디어 전시회 날이구나. 영희가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말했습니다. 긴장되니? 지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이모님이 함께 해주시니 괜찮을 것 같아요. 영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도 분명 내 전시회를 보러 오실 거야. 하늘에서 말이야. 전시회 당일 갤러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민의 작품은 인연이라는 주제로 전시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의 첫 만남부터 재단 활동, 그리고 여러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었죠. 그림 속에는 지민의 따뜻한 시선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들이에요.
한 관람객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작가가 이런 깊이 있는 작품을 그리다니. 영희는 지민의 작품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빠의 모습이 지민에게서 겹쳐 보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손놀림, 따뜻한 눈빛, 모든 것이 오빠와 닮아 있었죠. 전시회가 끝난 후 영희와 지민은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앉아 잠시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이모, 가끔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날이 생각나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날의 저는 정말 막막하고 외로웠는데 영희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날의 나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단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했던 거야.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지하철역에서 영희와 지민은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찾아 60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지민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모님과 함께.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해자.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 두 사람의 발걸음이 지하철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차갑고 분주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인연이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지만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어지는 법입니다.